문제는 뭐냐면 다른 소득도 많고 가진 게 많아서 하는 고민인 거죠. 아니 내 월급으로 주식 투자시킨다고 세계 일주를 갔다 오면 더 부자가 돼 있다고 해요. 그럼 뭘 사야 되나요? 계좌는 꼭 하나증권에서.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TV의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네. 이쯤 되면 이 질문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박고미에게 연금 저축이란? 저에게 연금저축이다. 네.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고마운 금융상품이죠. 제 채널이 요 영상 때문에 많이 올라왔어요. 연금 저축 영상이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지는 한참 됐었는데요. 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뭐 얻어 걸리긴 했지만요. 연금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올렸는데 아무도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연금은 인기 없는 콘텐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정말 많은 금융 전문가 분들께서 다양한 곳에 나오셔가지고 연금저축을 왜 안 해요? 이 정보를 왜 안 해요? 아니 이것부터 해야죠 라고 강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 채널에 이제 실무적인 게 있으니까 거기서 깨달으시고 여기 와서 봐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채널에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연금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의 저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저는 다시 그걸 갚기 위해서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금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연금저축 여셔야죠. 연금저축 열어야 됩니다. 미래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으니까 해야 됩니다. 저 다른 연금 많아요. 그거는 바뀔 수 있으니까 안 바뀌는 걸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내 돈은 아무도 건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연금저축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보증된 그런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을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금을 털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제가 실제로 60, 70쯤이 됐을 때 유튜브 하고 있겠죠? 그쵸. 하고. 유튜브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제가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하고 있다면 네.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댓글을 남겨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터 가지고 한 달에 조금씩 넣었던 것 때문에 지금 편하게 산다는 얘기를 꼭 듣고 싶은 거죠. 그게 너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쯤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오래전에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계좌를 열어가지고 하기를 잘했다라는 그 고마움으로 제 노후를 되게 이렇게 고마움에 쌓여서 보내고 싶은 게 좀. 그럼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 박고미 TV를 보고 찐팬이 된 저희 모 대리님이 계신데, 진짜요? 네, 제가 오늘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촬영하신다고 하니까 네. 아주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진짜요? 네, 대표님 채널 보면서 공부도 정말 많이 하셨고, 그리고 2년 전에 서현역 AK 플라자에서 특강을 하셨다고, 네. 거기 직접 가셔서 강의도 들으셨대요. 네, 그래서 그분께 제가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분이 직접 주신 질문인데, 네. 그 개인 및 퇴직연금을 국가가 힘들다고 갑자기 감액을 한다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고요.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국가가 건드리고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질문 주셨거든요. 일단 국민연금은요 원래 그런 거고요. 국민연금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의 명분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바뀌었으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오히려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바뀌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바뀌느냐의 방향이 적어도 우리에게는 조금 더 노후를 챙겨주는 부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방향.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는 이제 동의를 하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예전처럼 많은 거를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소득 대체율이 한 70% 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당연한 거였단 말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바뀌더라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걸 준비해야 되죠. 자, 퇴직연금이나 이런 거는 누가 임의로 건들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꼬리표가 달려있는 나의 퇴직금이니까요. 다만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는 회사가 결정하는 DB거나 내가 결정하는 DC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회사가 결정하는 DB라면 예금으로 들 거고 내가 운영하는 DC라면 내가 하기 나름일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DB라면 신경 쓸 게 없을 거예요. 회사가 잘해야 되니까요. DC라면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됩니다. 관심을 정말 많이 쏟아야 돼요. 한 개인에게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1인에게 근로자에게 제일 중요한 자산 첫 번째를 뽑으라고 하면 전 DC를 뽑습니다. DB면 상관없고요.
퇴직금이라 상관없어요. DC인 경우에는요 100% 100% 네. 100%까지는 아니고 한 90%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본인 주식 계좌에 있는 500만 원 가지고 매일 매매하시는데 계좌에 8천만 원 현금으로 있어요. 이거 완전히 본인에게 정말 중요한 돈이 놀고 있다는 사실보다 다른 데 신경 써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죠. 진짜 많은 경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바꿔야 됩니다. 예금으로 해도 이게 예금으로 하더라도 예금을 5년, 뭐 3년 이렇게 묶으면 금리 올라가잖아요. 그거라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해줘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퇴직연금은 내가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신경 써서 불려주는 게 좋을 거고요. 이게 누가 뭐 뺏어간다거나 줄어들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IRP도 내 이름으로 된 금융사에 계좌를 트고 내가 내 돈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줄어들거나 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런 DC나 IRP나 연금저축 같은 자산들이 줄어드는 거는 시장이 하락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연금 수령 한도가 1,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최대 증액은 혹시 더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것도 바뀝니다. 바뀐다는 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 얼마 바뀌어 있지 않고요. 세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때의 상황에 맞게 바뀔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당장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요. 내년에 1,500으로 바뀌잖아요. 지금 1,200이거든요. 돈을 몇 억이나 모았어도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다 쓰지 못한다면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1,200만 원이라는 한도도요. 늘어난 겁니다. 많이 늘어난 겁니다. 옛날에 훨씬 작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1,200으로 늘어났고 그게 좀 길어졌어요. 1,500으로 늘어났죠. 그러면 그 뒤에 당연히 늘어날 겁니다. 먼 미래에는 화폐 가치가 다를 거잖아요. 네. 먼 미래는 한 달에 200, 300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때가 되면 거기에 맞게 바뀌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사실 없고요. 다만 지금 만약에 연금을 진짜 많이 모으셨어요. 근데 지금 다 쓸 수 있는 게 1,200이거든요. 1,200이면 우와 노후를 위해서 수억을 모아놨는데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다 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출금을 일단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왜냐하면 수령 기간을 늘리면 맞게 출금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넘기지 않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소득이 없다면 조금 더 받아도 세금이 늘어나는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얘를 더 필요로 한다는 거잖아요. 네. 생각해보면 얘가 많이 없으니까 얘를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다른 소득이 많이 없을 때는 얘를 더 증액해도 세 부담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다른 소득도 많고 가진 게 많아서 하는 고민인 거죠. 그쵸. 다른 것도 많고 연금도 많이 모아놨는데 이거 받는 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는 분리과세를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율을 내가 다른 1,200을 넘더라도요. 분리과세 신청해가지고 받는 방법으로 수령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요. 이 한도가 너무 작기 때문에 불편한 점들은 많이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미국과 호주와 이제 좀 비교해서 질문 주셨는데 연금 선진국이잖아요. 미국과 네. 호주가 이 국가들에서는 어떻게 이 연금 수령 혹은 연금 제도 같은 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일단 국민연금과 같은 형태는 거의 없고요. 전 세계 어딜 봐도 아, 한국만 있나요? 한국만 있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대형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하는 곳들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별로 많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요. 어찌 보면 전 국민이 하는 곳은 우리밖에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작은 나라들 몇 군데 하긴 하지만요. 네. 근데 그런 규모와 상관없이 어쨌든 이제 미국 같은데 사례를 보면 이런 생각을 미리 한 거죠. 노후 대란을 미리 준비한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걸 보면서 뭘 해야 될까라고 출발을 했겠죠. 이제 그 출발의 종착점 결과는요. 전 근로자에게 입사와 퇴사 때까지 계속 투자를 하게 만드는 거였죠. 계속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투자금을 넣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였고 그게 401k라는 좋은 예로 이제 귀결이 된 거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월급의 한 10% 정도를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더 넣어주는 거라서 많이 하도록 이제 유인을 준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하는 사람 안 했거든요. 네. 지금도 선택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조차 투자를 하도록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TDF라는 상품도 만들고 디폴트 옵션이라는 형태까지 도입해가지고 정말 최선의 투자를 하도록 계속 유도를 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자본주의 국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두면 다들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져가지고 그때서야 또 일이 생기는 것보다는 네. 지금 많은 저항을 감수하고서라도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401k 같은 거 말 진짜 많았어요. 왜냐하면 당시는요 미국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안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와 미쳤다 이러면서 아니 내 월급으로 주식 투자 시킨다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냐. 반발감 엄청 심했죠. 그리고 투자를 막 했죠. 당연히 금융위기라는 게 중간중간에 오게 되고 그때마다 또 이제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지금의 미국의 중산층은 다 401k 가입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기대해 볼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한 거죠. 미국에는요 은퇴할 때 앞에 여행사에서 쫙 진을 친대요. 세계 일주 떠나야 되니까 보통 8개월 코스 이런 거 간다고 해요. 세계 일주를 갔다 오면 더 부자가 돼 있다고 해요. 왜요? 더 늘어 있으니까 내가 쓰는 것보다. 그러니까 큰 돈을 가지고 은퇴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 큰 돈이라는 거는 자기가 더하기로 모은 돈이 아니에요. 다 투자로 불어난 돈입니다. 곱하기로 모은 돈. 네. 그래서 그 영화 보면 헐리우드 영화 보면 푸른 바다에 이렇게 모히또 같은 데서 몰디브 먹고 있는 사람들은 네. 난 저기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전부 우리가 볼 때 약간 좀 뚱뚱한 백인 할아버지 같은 인식이 있잖아요. 맞아요. 다 401k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열심히 했던 것은 꾸준히 회사를 다니면서 일부의 돈을 계속 주식에 투여를 한 거고 그거를 꾸준히 했다는 것에 대한 결과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따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한국 시장은 불안하지 않아. 한국은 저렇게 안 될 거야. 라고 해도 그럼 미국이 투자하면 되거든요. 완전히 다 열려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어떤 걸로 생각을 해봐도요. 우리의 노후 대란 오겠죠. 왔을 때 소액이라도 그때부터 무언가를 투자로 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격차라는 것이 저는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연금과 이 자산 배분과 장기 투자와 퇴직연금 모든 거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쉽게도 시장은 항상 들쭉날쭉했고 재작년 너무 하락했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는 각자의 판단이죠. 하지만 그 투자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느 계좌에서 해야 되는지는 저는 너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저축. 네. 마침 딱 다음 질문이 401k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네. 네, 그 미국의 401k가 추상속될 때랑 수령할 때 그 세금적인 면에서 굉장한 불이익이 있다고 들으셨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아니면 미국의 세법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내는 거는 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미국 잘 모르겠어요. 저도 미국에 얼만큼 큰 돈을 수령해서 세부담이 그렇게 커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준으로 보면요. 일단 401k니까 퇴직연금으로 가져가 볼게요. 네. 그러면 DC나 DB로 운영되고 있던 큰 목돈이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 IRP를 하나 만들게 될 거고 거기에 목돈을 쑥 받게 되겠죠. 그 목돈 속에는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은 채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하느냐. 일시금으로 찾아버리면 퇴직소득세를 예정대로 떼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IRP이니까 그대로 운용을 하면요. 세금 없이 운용이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거를 수령 신청하게 되면 이제 다 쓰게 되잖아요. 네. 다 쓸 때는요. 퇴직소득세를 30% 정도를 일단 할인해 주고요. 10년이 지나면 40%로 할인율을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금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이런 거 방금 말씀드린 이전 퇴직금을 받는 거는 이제 예정되어 있던 퇴직소득세를 할인해 주는 정도로만 적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말고 IRP를 내가 저축용으로 만들거나 연금저축을 내가 저축용으로 만들어서 평생을 부어와서 받고 있을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만 내거든요. 그러면 3.3에서 5.5라는 아주 낮은 세율의 세금만 내니까 부담이 되게 적을 거예요. 근데 이걸 내고 있다가 만약에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네. 진짜 평생을 바쳐가지고 10억을 모았어요. 야 이제 나의 노후 라이프는 시작이야 이랬는데 불의의 사고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상속되거든요. 근데 금융 자산으로 포함이 되게 되잖아요. 이때는 선택권을 줍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거니까 이 자산을 연금 자산으로 분류해 가지고요 세율을 낮춰주는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면 배우자 그대로 상속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상속을 받을 사람들이 그 돈을 금융 자산으로서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때도 일반적인 세율보다는 낮은 것들이 적용되도록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딱 현행을 봤을 때요. 우리가 IRP, DC, 연금저축 이 노후 자산들을 진짜 많이 모았다가 이게 갑자기 상속이 됐을 때 또는 연금 수령할 때 세부담 자체는 정말 많이 낮아지도록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요. 미국은 아주 세율이 높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거기만의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요. 연금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은 계속 낮추기 위한 노력과 그런 게 생기고 있어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박고미 대표님의 찐팬이 주신 질문까지 다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인 것 같은데 네. 그럼 뭘 사야 되나요? 아, 뭘 사냐고요? 네. 어떻게 담아야 되나요? 내 포트폴리오 안에.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기서? 비중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비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비중은 괜찮으니까 비중 말씀드려 볼게요. 네. 지금 처음부터 쭉 제가 말씀드렸던 걸 보면요. 이런 논리잖아요. 투자로 돈을 모으고 돈을 모으는 계좌는 그때그때 가장 적합한 계좌를 골라서 쭉쭉쭉 모으고 그 안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속 불려 나간 다음에 나중에 이만큼이 불어나게 되면 일부만 탔으면서 여전히 이걸 투자를 하게 되면 마르지 않는다라는 네. 인생 전체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때마다 우리가 실제로 투자를 이제 할 때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포트폴리오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 자산 배분의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랑한다는 6대4 포트입니다. 주식 6채권 4에 정말 심플한 포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매달 10만 원을 넣고 잠깐만 연금 필요하다고 해서 넣었는데 뭘 사야 되지? 고민 바로 들잖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입금하는 것만으로 세액공제는 다 되니까요. 그러면 방치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방치 말고 가장 쉬운 걸로 접근한다면 10만 원이라면 6만 원만큼은 이제 주식 ETF 사시고 40만 원만큼은 채권 ETF를 사는 방법. 이걸로 세팅을 하면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네. 쉽죠? 너무 간단해서 놀랐는데요. 너무 쉬워서 이건 포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게 가장 쉽고 많은 고민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잖아요. 네, 진짜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한 번은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의 자산 관리를 미국에서 받으시는 분의 계좌를 보고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6대4입니다. 자산이 진짜 컸거든요. 이 큰 돈을 6대4로. 그러니까 6대4에 대한 레코드가 워낙 좋아가지고요. 거기 이 안에서 뭘 고를지에 대한 고민을 고객과 같이 하는 거고 전체에 대한 건 6대4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전 좀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거를 복잡하게 짠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다른 포트폴리오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네. 영구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영원히 쓸 수 있다는 퍼머넌트 포트폴리오를 줄여가지고 영구 포트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요소가 좀 더 많습니다. 주식, 채권, 금, 달러 이 네 가지를요 25%씩 담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쉽잖아요. 네. 만약에 10만 원을 놓고 뭐 사지? 아 맞다, 하나증권 영상 보다가 나온 게 있었지. 영구 포트 하나씩 사볼까 하면 25,000원으로 주식 ETF, 25,000원으로 채권 ETF, 25,000원으로 금 ETF, 25,000원으로 달러 ETF 다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6대4랑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두 개의 장단점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이 포트폴리오는요. 자산 배분의 요소를 두 개를 더 갖고 있습니다. 달러와 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금이라는 것의 속성은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화폐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상승한다는 그런 힘이 있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이 생겼을 때 환이 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장기적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속성이 있다 보니까 앞에 있던 것보다는 오히려 안전자산을 좀 더 많이 품고 있는 형태의 포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포트를 했을 때는 앞에 있는 6대4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우리가 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작년
재작년처럼 역사상 진짜 유례 없이 금리가 훅 오르는 시간에는요. 네. 주식과 채권이 둘 다 힘을 못 쓰거든요. 근데 그 둘이 힘을 못 쓸 때 여기 나와 있는 금이랑 달러 보면 힘 잘 썼잖아요.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이 힘을 못 써가지고 수익률이 좋지 않을 때 네. 다른 안전자산들이 올라주면서 전체를 상쇄해주는 효과를 냅니다. 혹시 또 있나요? 또 있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 펀드에서도요 자산 배분 상품을 운영하고 있죠. 네. 그게 올 웨더 포트폴리오라는 게 정말 유명한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건 그걸 좀 간소화시킨 올 시즌 포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실제로 운용이 많이 되어 왔고 실제로 좋은 레코드를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6대4 이런 거는 개인들이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진짜 이거 했을 때 좋은 결과 나오는 게 있나요? 라고 하면 이제 모으기가 약간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건 헤지펀드에서 그대로 이대로 운용을 해왔던 레코드가 있어가지고요. 그걸 보고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품에 실제로 가입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헤지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아, 제가 네네. 확인해 보니까 최소 투자금이 1,350억인가 하더라고요. 쉽게 가입할 수 없겠는데요? 혹시 가입할 수 없다면 네. 1,350억이 없다면 우리는 132만 원으로 따라해 볼 수 있는 거죠. 음. 내 계좌에서 심플하게. 이거는 간소한 어떻게 버전. 구성이 되어 있나요? 요거는 여기 보면 장기채, 중기채, 그 주식, 금, 원자재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있던 포트랑 약간 다른 거는 채권을 조금 더 쪼개놨다라는 것, 뭐 그런 거 정도가 좀 들어가게 되겠죠. 지금은 참 많은 게 바뀌어 있긴 할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곳에서 아이디어 정도는 차용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사실 그 마지막 포트폴리오 이름이 살짝 보이는데 저 포트폴리오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요거는요, 제가 3년 전에 만든 포트폴리오인데요. 3년? 박꼬미 포트폴리오. 네. 네. 이거 3년 맞을 겁니다. 그때 제가 책을 쓰면서요, 제 성향을 가미시켜가지고 누구나 쓸 수 있는 포트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내 책이 세상에 나가면 정말 투자를 모르시는 분 또는 소액인데 정말 소중한 돈으로 따라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정말 보수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 적극적인 사람일수록 안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보면 안전자산이 이미 60%고요. 배당 자산이 15%, 투자 자산은 20%밖에 안 됩니다. 전체에서 20%만큼이 순수한 주식형 자산이잖아요. 네. 이거 전체로 봤을 때는 리스크를 극소화시킨 포트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거의 은퇴자가 하는 정도의 주식 20%의 포트고요.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요, 안전자산을 많이 늘렸다는 부분과 그리고 달러를 우리 기준에서는 외화니까요, 따로 모아야 되니까 달러 비중을 따로 뺐다는 것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배당 자산도 아예 비율을 따로 할애해가지고 뺐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오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배당이 안 나오면 우리가 또 지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제 개인적인 성향이 많이 반영된 포트고요. 요거는 다 공개돼 있고 다 따라 많이 하시고요. 워낙 보수적인 포트여서요, 맘 편히 할 수 있는 포트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3년 전에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네. 혹시 지금도 비슷하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도 요거 저는 지금은 주식이 훨씬 높아요. 근데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때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하는 전략이 있고요, 정적으로 하는 전략이 있고,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 때 이 비율을 바꾸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비율을 바꾸는 것까지는 제가 책에 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하는, 정적으로 하는, 비율을 바꾸지 않고 하는 쪽으로 이제 포트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나 자산 배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나의 투자자의 생각, 그런 걸 좀 더 녹이고 싶다고 하면요, 이렇게 비중을 조금씩 바꿔주는 것도 제가 알려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박꼬미 포트폴리오가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포트폴리오인 줄 알았는데 네, 아니네요. 하나 더 네, 있습니다. 네. 자, 당연히 저보다 훨씬 학문적으로 위대하신 많은 분들이 운용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카피할 수 있게, 컨닝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 몇 군데 없거든요. 네. 근데 진짜 좋은 곳이 국민연금 포트입니다. 국민연금은요, 네이버 치면 그냥 나옵니다.
아, 포트폴리오가 그냥 나와요? 네. 이건 공개되어 어떻게 있어요. 구성되어 있나요? 요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면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 투자, 단기 자금 이런 다양한 비율들이요. 지금 들어가면 많이 또 바뀌어 있겠죠. 그게 그대로 떠 있게 되고 그들이 이렇게 비율을 조절을 하는 것도 올라가니까요. 이걸 보면서 내 계좌 속에 따라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의 제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말들이 있지만 여기서 과거에 운용했던 수익률은요. 웬만한 헤지펀드 다 압살할 만큼 엄청 좋습니다. 수익률이요. 따라해볼 만한 그런 포트폴리오네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이 과거 레코드가 진짜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큰 자금이 매월 적립식으로 운용되는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개인들은 대부분 적립식으로 운용하잖아요. 네. 그럼 더 잘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5개 보여드렸으니까요. 혹시 연금을 열어가지고 포트폴리오 어떻게 할지 그런 고민이 많이 드신다면 좀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나TV에 출연해 주셨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TV 구독자분들에게 지금 시청해주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저희 얕은 생각이지만요.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에게도 너무 영광인 하루였습니다. 자산 배분이라는 투자랑요, 노후를 준비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모여지면 정말 큰 시너지가 나는 것 같고요.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굴러만 가준다면 나중에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노후 대란이나 이런 거는 없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런 거 해보시면서 투자의 재미도 느껴가시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계좌는 꼭 하나증권에서 터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TV의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